자영업,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게 됩니다. 특히 젊을수록 더 많이 포기해야 돼요. 되게 머리가 좋아서 포기할 것들이 '내 상상 범주 아니겠지.' 하면서 시작하신 분들도 상상을 초월하게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희생하며 살게 됩니다. 저는 일단 장사, 사업 합쳐서 자영업까지 합쳐서 14년 넘게 하고 겪은 것들, 또 저 말고도 다들 오래 해서 살아남으신 분들 얘기를 듣고 해 보니까 상황은 달라도 맥락은 비슷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 봅시다 오늘은. 첫 단계는 우리가 이제 첫 사업체를 시작했겠죠? 우리 마인드적인 건 어때요? '아 나는 주 5 일은 당연히 안 하지. 주 6일 할 준비는 얼마든 되어 있어. 당연하지. 이 경기 이 시국에 당연히 허황된 꿈으로 시작되지는 않아. 당연하지.' 또 어때요? 그래도 진실되게 진심으로 열심히 하면은 그럴 각오가 있으니까 '정말 힘들겠지만 잘 될 거다. 좋은 마음가짐과 열정, 어느 정도는 당연히 희생할 각오도 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로 깨집니다. 거의 얼마 안 가서 길면 한 1 년? 마인드가 먼저 깨지는 게 아니라 주 6 일에서 일단 주 7 일이 됩니다. 당연하게 됩니다. 다 겪으셨죠? 겪으실 것이고. 이게 첫 단계에서는 가장 큰 겁니다. 하루 더 하는 거. '아 맞지, 맞지. 나 쉬는 날 없이 1년 365일 하면 당연히 주 1 회라도 쉬는 거랑은 큰 차이 있겠지.' 아니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정말 그때부터 체력 이런 게 아니라 정신이 깎여 나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사소하게 말하면 직원이 나가면은 내가 그 자리 메꿔야 되죠. 그렇다고 돈을 훨씬 많이 벌면 뭐 좋죠. 근데 초기엔 그러기도 힘들죠. 돈을 더 벌기도 힘들죠. 그럼 경제적으로도 힘든데 또 직장을 차라리 갔더라면 돈은 따박따박 나와서 뭐 고생을 해도 그게 좀 낫지. 그리고 쉴 땐 맛집도 놀러 가고 여행도 가고 그러던데 우리는 안 되죠. 멘탈 애지간히 센 사람도 아까 얘기했던 열정, 열심히 할 각오, 희생 등등 정신이 각각 쪼금씩은 깎여 나가기 시작해요. 쪼금씩은 약하기 시작해요.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쉬고 오면 되죠.'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는 그때만의 사정 때문에 주 7 일을 택하게 됐는데 그게 쉴 수 있을까요? 쉰다 해도 그게 쉬는 게 아닐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정신이 갈려 나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쉬어도 정신적으로 쉬는 게 아닌데 똑같죠. 여기서 벌써 지인 친구들과 손절이 이루어집니다. 손절을 당한다가 대체로 맞을 거예요. 사람이 힘들어서 까칠해져서 손절을 당하는 게 아니고요. 이까 좋으면 거의 내 삶 자체가 주 7 일에 내가 곧 가게고 내가 곧 회사고 이런 사람이 돼요. 그러면 술 한잔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해도 일반인처럼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근데 본인은 자기가 얘기 잘 안 되는 사람인 걸 그땐 모릅니다. 얘기 잘 안 된다는 게 말 안 통한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회사적으로, 모든 걸 사업적으로, 모든 걸 가계적으로, 돈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다 그쪽으로 가요. 그리고 본인처럼 남들도 다 그런 데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 버려요. 그래서 손절이 많이 일어납니다. 참고로 이거 전부 다 저도 그리고 이제 제 선배들도 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혼자가 되어야 그때부터 뭘 알기 시작한다 하죠. 뭐 유튜브에 그런 영상 많잖아요. "혼자여서 성공했다." 성공하려면 고립되어야 하는 이유 뭐 그쪽에 가까운 내용들이에요 이게. 여튼 이 시간을 근데 정말 잘 보내야 됩니다. 대부분은 길게 안 보내고 괴로워서 대충 보내고 빠져나갈 건데 아닐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여튼 두 번째 단계, 이 과정까지 오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그래서 다시 하면 시행착오 줄일 만큼 잘할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합니다. 예를 들면 자영업이면
가게를 어떻게든 부동산에 내놔서 팔고 옮기면서 다시 인테리어든 아이템이든 직원 분배든 메뉴 구성이 될 수도 있고요. 안 옮기더라도 다시 하는 어떤 그런 형태란 말입니다. 사업도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서. 가게 팔고 옮기는 걸 안 하고 새로 한다는 그 차이일 뿐. 여튼 이런 이유로 다시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시행착오는 어느 정도 100은 아니라도 과반수 이상은 잡았는데 또 다른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다시 새로 안 했어도 나중에는 겪었을 문제점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여튼 새로 보여서 또 몇 년 하다가 다시 또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한 군데 집중하려 했던 마음이 살짝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후자가 훨씬 많습니다. 바뀌는 게 뭐냐면 자영업 사업 이거의 장점을 살려야겠다. 내 거 하나를 죽어라 파는 것도 맞는데 나는 그 정도 전문가 셰프의 레벨은 아니니 예를 들면 열심히 하되 다른 일들을 좀 건드려 봐야겠다. 캐시카우를 조금 만들어야겠다. 그래야지 내가 딴 데서 돈이 부업으로 조금씩은 나와야 본업에 더 잘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조금 분산이 됩니다. 예를 들면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잘 모르는 분야를 돈이 잘 벌린다 하니까 하나 더 건드려 보고 싶기도 해요. 그러면 뭐죠? 그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동업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가 세 번째 단계 시작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단계. 여기에서 좀 위기가 강하게 올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위기 한 세 가지 정도를 다 맞았거든요. 투자, 여기서 뭐죠? 내가 전업 투자자가 아니고 평상시에 공부를 이렇게 제대로 한 것도 아닌데 내 본업이 힘들고 너무 그러니까 회피 이런 걸로 찾은 게 투자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사기나 혹은 사기 비스무리한 걸 겪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분야. 이거는 뭔가 조금 돈이 쉽게 벌리는 걸 찾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이상한 유혹들이 많아져요. 나는 되게 고생하면서 이걸 키우기로 했는데 부업 찾을 때는 이 두 번째 이제 그 부업이라 해야 될지 여튼 그걸 찾을 때는 좀 쉬운 걸 찾는다니까요. 예를 들면 불법 토토 사이트나 도박장 이런 걸 하면 잘 된대요. 혹은 누가 뭐 해서 대박이 났대요. 쉽대요. 일이 쉽대요. 그걸 자꾸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웃거려 봅니다, 거기에. 근데 이건 뭐 당연히 잘 될 리가 없죠. 이게 잘 돼서 돈 벌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운인 거예요. 그리고 동업, 이것도 마찬가지. 왜냐면 처음부터 잘 맞춰보자 해도 힘든 게 동업인데 그게 아니라 각자 어찌저찌 서로서로 살다 보니까 파도가 여기까지 휩쓸려 왔고 이 타이밍에 그냥 만나서 동업이 된 경우 그러면 1000원이 아닌 이상 99%의 확률도 힘이 들겠죠. 저는 이 세 가지를 예로 들었는데 요점은 눈을 돌리다가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해버리는 게 세 번째 단계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네 번째, 이까지 오면서, 네 번째까지 오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졌거나 굉장히 많은 일을 겪어서 마음이 다쳤거나 아니면 둘 다거나 여튼 인생이 좀 어지러워진 것 같아요. 그죠? 무엇보다 힘든 건 내가 내 가족을 우선시해야 되고 내 건강을 우선시해야 되고 내 목표, 꿈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나는 그랬던 사람인데 그것들을 다 챙길 수 있게 성공해보려고 시작했던 사람인데 이젠 가족 돈 빌린 것도 죄책감이 예전만 하지 않고 건강은 뭐 잘못 모르겠고 목표보단 꿈보단 살아남고 생각하자가 더 커져 버렸고 여튼 내 1번이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 이런 게 아니라 고작 이 돈, 이 사업체가 1번이란 게 슬퍼집니다. 사업체가 1번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면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가족이 아픈 거보다
내 사업체의 핵심 직원이 아픈 게 이젠 나한테 더 뼈 아파요. 그리고 그래서 신경도 직원 아픈데 더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었어요. 근데 100가지도 더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사람이 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진짜 다시 다잡고 자꾸 상황을 모면하고 차선책을 찾으려는 이상한 선택지를 섣불리 하지 말자. 그래서 처음 맨 위로 돌아와서 끝까지 파자. 파면서 마지막 도전이고 뒤는 이제 난 당연히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됩니다. 이때는 저기 위에서 말했던 두 번째 단계에서 새로 다시 해보자랑 다른 어떤 느낌으로 마음을 먹어요. 여기서 이제 제대로 깨달음이 있었고 그걸 최선을 다해서 세월을 버티며 전진을 했다면 그 그릇에 맞는 어떤 결실의 열매가 나올 겁니다. 결실이 나오면 이제 끝났다 얘기 아니라 이제 튜토리얼이 끝난 거예요.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근데 튜토리얼은 어찌됐든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힘들었던 첫 번째에서 네 번째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새로운 첫 번째에서 몇 번째 이런 게 펼쳐집니다. 물론 새로 펼쳐지는 몇 번째 단계들도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역경도 또 겪고 깨달음도 얻고 태도도 달라졌다가 뭐 여러 가지 합니다. 그건 근데 다음에 새로 정리하고 여튼 튜토리얼까지가 난이도 실제로 겪으면 장난 아닙니다. 근데 뭐 이렇게 힘들다고 뭐 어쩌라는 거냐? 어쩌라는 거냐면요. 이 과정에서 지인도 잃고 친구도 잃고 돈도 잃고 근데요. 한 가지는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데 목표, 꿈 이걸 안 잃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음식점이나 칩시다. 내가 이 가게를 1호점으로 삼아서 잘 키워서 나도 프랜차이즈 대표가 한번 돼보는 게 꿈이야. 여기서 위 튜토리얼들을 다 겪다 보니 프랜차이즈 대표 이건 삭제돼 버리고 아, 나 이 한 업장이나 제발 평균이라도 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바뀌는 거. 꿈이 목표가 표현하자면 쪼그라들었죠. 이러면 여태 했던 이 튜토리얼들이 아까워요. 큰 의미를 못 발해요. 이것만은 꼭 경계하면서 해야 됩니다. 목표 꿈이 변경될 수는 있어도 쪼그라듦에 가까워지면 안 돼요. 둘은 분명히 다릅니다. 혹은 또 이런 것도 있죠. 아, 저는 시작할 때부터 목표 꿈 이런 건 없고 돈만 많이 벌자여서 사업 시작했는데요. 그러신 분들은 튜토리얼을 이만큼 하면서 많이 느꼈잖아요. 느낀 걸로 지금 세우세요. 목표나 꿈을. 그럼 될 것 같습니다. 자영업 사업하시는 분들 거의 도인의 경지는 찍었다 와야 돼요. 4단계 튜토리얼까지 하신 분 있고 뭐 아직 중간에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건데 이 길이 맞나 싶은 걸 엄청 자주 엄청 많이 느끼시죠. 근데 목표가 있고 그게 확고하시다면은 일단 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어, 저는 이게 뭐 좀 위로를 드리려고 얘기를 하자면 저는 튜토리얼 끝내는데 한 9년 걸렸어요, 참고로.